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18번째 주제고요. 네,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조선시대 세종의 업적입니다. 세종뿐만 아니라 일단 시험 문제 유형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100년 단위로 식을 끊어요. 100년 단위로. 네, 그래서 100년 단위로 끊어서 제일 첫 번째가 15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세기, 그리고 양난 이후에는 후기라고 표현하죠. 요게 제가 지금 첫 번째 주제다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고려도 그랬지만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라가 출발할 때는요, 그 제도를 묻고 싶어 해요. 나라가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기 왕의 업적은 항상 왕대사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태조부터 시작해서 제도가 완성되는 게 성종인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왕대사를 묻는다는 거죠. 왕대사. 그래서 조선은 아예 공식화 시키셨어요. 15세기까지는 제도가 만들어지다가 완성된 게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16세기 들어가는 순간 요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요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주제는요, 성종까지 왕대사입니다. 보실 때는 주로 문화사 관련돼서는 세종이랑 성종이랑 두 가지가 세트로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교재를 봤을 때는 187페이지고요. 187. 저 업적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그리고 여기는 한국사 전체 파트 가운데요, 통합형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먼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선의 경우에는 왕이 있으면은 왕 밑에 삼정승 합의기구 의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밑에 이제 6조가 있습니다. 6조. 근데 원칙적으로는 6조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으로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6조한테 직접 받은 왕도 2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태종이랑 세조였죠. 그걸 6조 직기제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본 정책은 우리 원래대로 의정부 거쳐서 들어오는 의정부 서사제다라는 거고요. 요 얘기가 바로 세종의 사료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면은 딱 봤을 때는 정치를 딱 보면은 신하들이 하는 것 같죠. 삼정승이. 근데 세종 때는 그런 표를 써요. 세종 때는요, 왕권과 그 다음에 신권, 신하가 정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표를 써줘요. 왜 이런 표를 쓰나 봤더니 왕이 권한을 의정부로 많이 넘겨주는데 핵심적인 권한은 안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군사권, 이거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사권, 요건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군사권 같은 경우에는 세종 때 직접 휘두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 확장이 있습니다. 세종 원년에 기해동정해서 이제 대마도를 점령했다. 이종무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육진을 개척을 해요. 요게 이제 군사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정부 서사제 체크하고요. 대외정책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사군육진, 세시마정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그 밖에 두 번째 보시면 세종 때 학술기구로서 지편전이라는 거 만들죠. 네, 여기서 만든 대표적인 게 훈민정음, 네, 한글이 있고요. 네, 그 한글 베타 테스트 작품에 용비어천과 월인청강지곡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타 나머지는 교재 보면서 중요한 거 별표 치면서 찍어 드릴게요. 자, 민생안정책은 경제 쪽 얘기입니다. 공법이 있어요. 별표 치고요. 네,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거 만들 때는 무려 이제 18만 명의 여론조사했다는 거죠. 거의 20만 명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문화 쪽에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훈민정음 창제는 보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칠정산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A급이에요. 별표 치시고요. 네, 역법인데요.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칠정이라는 게 7개 천체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이건. 네. 자, 그 다음에 과학기구 치국이 자경루 나오고요. 특히나 자경루 만들 때 있었던 인물 가운데는 그 장영실의 인물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장영실. 그 밖에 백성을 진짜 사랑한다는 의미로 여민락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정관보라는 악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찬사업 보시면은 용비어천과 월인청강지곡, 이거는 훈민정음에서 한글 만든 다음에 한글 베타 테스트죠. 용비어천과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 이것들은 둘 다 노래이기 때문에 15세기 악장 가사, 악장 문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별표, 향약 집성방 별표. 그 다음에 의방유치는 특징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향약 집성방은 고려 때 비슷한 느낌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집성방이죠. 그 다음에 의방유치는 백과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 별표. 농사직설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직접 농사직설, 고려 말에도 농서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암이라는 사람이요 만든 게 아니라 들여온 겁니다. 근데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실제 농부들의 경험담을 담은 게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 네. 그래서 나이 많은 농부들에게 실제 경험담을 물었다라는 게 특징이고, 요것도 단독 사료가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총통 등록, 네, 요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또 쭉 나와 있죠.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은, 네, 위에 있는 혼천의 간의, 그 다음에 시간 측정기구, 그 다음에 치국이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역법 쪽에 보시면 칠정산 별표, 맞죠?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의방유치 쭉 봤고요. 그 다음에 활판인 세술 나와 있는데, 세종 때는 갑인자가 있습니다. 갑인자.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추가하시면은 최근에 시험 문제 지문에서 보이고 있는 게 경자자라는 것도 있고요. 네. 비교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태종의 경우에는 개미자라는 게 있어요. 태종은 개미자. 요거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지술 따라오고 농사직설 봤고요. 그 다음에 신기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세종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사 전 영역을 봤을 때 통합형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잘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통합형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제 대표 문제를 하나 보면요. 대표 문제는 14년 사회복지직 구급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4번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사료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밑줄 친 이 역서가 편찬된 시기,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해서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해서 교정하도록 했고, 그래서 정인지 정초 등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여기서 핵심 키가 되는 단어는요, 우리 실정에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독사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별표 치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15세기 건국의 주체를 우리가 관학파, 그들을 훈구라고 하는데요. 훈구는요,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주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것들, 그게 바로 A급 단독 사료들이에요. 자, 칠정산 보세요. 칠정산. 한양 중심 역법이죠. 농사직설 보세요. 우리 중심 농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사료는요, 요 사료는 바로 칠정산입니다. 칠정산. 뭐 핵심 인물 하나 정도 본다면 요 정초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세종 때. 네, 요 인물 하나 정도 기억하시고요. 시기는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들 볼게요. 자, 농법들 얘기 쭉 나와 있는데 2년 3작의 윤작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시작은요, 고려입니다. 고려.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려 후기예요. 그럼 농법의 경우에는 시작됐다 그러면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에 가면요, 이 농법은 일반화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모작이 전국적 확대된다. 이거는 조선 후기 얘기죠.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제농기구 우경. 우경, 철제농기구, 심경법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기록상 최초는 지증왕이지만 그거보다 빠를 것이다 얘기하죠. 네, 요거는 삼국시대 얘기예요. 삼국시대. 자, 그럼 네 번째, 농업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농사직설이 가능이 됐다. 그렇죠. 농사직설. 네, 정답은 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하나 팁을 드린 게 세종과 성종은 매칭시켜서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농서도 그래요. 이게 올해 시험에 왕대사 지문으로 예상했던 거였는데 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세종 때 우리의 농법을 직접 정리해서 만들었다. 농사직설. 세종 때 우리 농법을 직접 정리했다. 그러면 세종이 하나 있으면 성종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성종 때는 뭐가 있냐면요, 금양잡록이라는 게 있어요.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쓴. 요게 왕대사 지문으로는 들어갔는데 아직 사료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사료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때 사료로 들어가게 되면 키가 뭐가 될 거냐면 금양 지역의
강, 희, 맹이란 사람이 퇴직하고 내려가서 그 지역의 농법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금양이 지금의 어디냐라는 거죠. 이 금양은요, 지금의 시흥입니다, 시흥. 그래서 이거 준 다음에 이 문제도요, 거꾸로 들어와서 누구의 왕대사? 성종의 왕대사로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땐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게 체제 완성이니까 경국대전의 완성 또는 홍문관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5세기 얘기 드린 대로 조선의 15세기는 통합형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데이고요. 세종이랑 성종은 늘 비교해서 문화사 지문은 꼭 세트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 15세기 A급 왕인 세종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